부사관의 병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육군부사관을 먼저 첫 번째 제가 알아볼 건데, 이 육군부사관은 크게 두 개의 병과로 나눠집니다.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병과는 역시 또 세 가지 병과로 나눠지겠죠. 전투병과냐, 기술병과냐, 행정병과냐라는 거로 나눠지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세 개의 분야도 좀 생소한데, 이 전투병과 안에서 보병인지 포병인지 정보인지 정보통신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사관 공부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를 할 때 여기 있는 특기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지원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특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분명히 군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병과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좀 육체적으로 체력이 좋다 또는 운동을 했다 그러면 전투병과 위주로 많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또는 내가 뭐 전기라든지 어떤 기술 쪽의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그런 학생들은 보통 기술병과, 또는 나는 뭐 행정학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경영학과라든지 일반적인 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인문계를 나왔다 그런 학생은 대부분이 이 행정병과, 인사행정이나 재정, 헌병, 정운 쪽에 특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하나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병과별로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사행정을 썼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인사학과에 몰렸어요. 그럼 인사행정에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육군에 떨어지는 거냐? 육군만 유일하게 3지망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3지망을 썼다고 해서 내가 인사행정 떨어지고 재정이 붙는다 뭐 이런 확률은 사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분야별로 뽑았는데 미달이 되는 특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행정 쪽으로 몰려서 인사행정을 썼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서 인사행정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지망을 재정을 썼는데 재정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인사행정은 떨어져도 재정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기가 워낙 많고 각각의 병과별로 눈치껏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약해서 보통 1지망에서 끝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수병과는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의무와 법무, 군종으로 나눠지는데 군의, 치, 수의, 의정, 간호 또는 법무, 군종 이렇게 특수한 여러분들이 자격이라든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원하는 병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알아볼 텐데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자, 연령은 만 18세에서 27세 단 예비역,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만큼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사로 2년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만 29세까지 부사관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못 봅니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검정고시 안 봤는데 검정고시 안 보고 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이 시험 아예 못 보는 건가요?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학생들은 상당히 적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99.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시험 볼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은 바뀌었죠. 원래 남자 4년, 여자 3년이었는데 여자도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채워야지만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요. 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4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나와야지,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뭐 의가사 전역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시기는 연 2회에서 5회인데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보통 후반기에는 시험이 없는데 갑자기 시험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요건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남자 여자 따로 선발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 조건은 키, 몸무게, 시력, 문신 여부 등을 고려해서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또는 몸무게, 시력이 많이 안 좋거나 또는 문신이 많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시험에서 신체 검사에서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평가 요소는 어떠냐? 바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요. 그 중에 30점이 필기 점수,
필기 점수 30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바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거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 과목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직무 수행 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30점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뭐 9점.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면 또 몇 점, 4년제를 졸업했으면 몇 점. 이라고 해서 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내가 현재까지 살아왔을 때 학력이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때 뭐 반장을 했다든지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요소가 3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물으면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필기 30점을 공부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체력 평가, 면접 평가, 인성은 이제 합불로 MMPI-2로 시험을 보는데 합불로 판정이 되고요. 신체 검사 역시 합불이죠. 신원주의 적합과 부적합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뭘까요?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먼저 필기 공부를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성검사는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 번 나오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인성검사만큼은. 그래서 인성검사는 미리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신체검사. 요 합불, 신체검사는 이제 보통 문신이 있는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 신원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라든지 또는 음주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당연히 신원주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필기 합격을 해도 신원주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내가 육군부사관 합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필기평가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지적 능력 평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언어, 자료 총 4과목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 국사, 근현대사 파트가 추가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일 많이 공부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근현대사 상당히 외울 것도 많죠. 6.25 전대 이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을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육군부사관이 2017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공간 능력이 바뀌었죠. 공간 능력에 지도 구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2016년도까지만 나왔었어요. 지금 이거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바로 블록 쌓는 문제라든지 전개도 문제 등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직무 성격 검사도 합니다. 180문항 그리고 상황 판단도 하고요. 인성 검사 이렇게 해서 바로 보통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는 시험에 필기평가를 합격을 하면 체력과 면접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오전에 체력을 보면 오후에 면접을 보고요. 오전에 면접을 보면 오후에 체력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면접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을 먼저 봤을 때 1.5km를 달리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또 면접을 봐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특이하게 육군 부사관은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필기보다도 면접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총 3번 이루어지는데 개별 면접 1면접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면접이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면접을 끝낸 사람은 이 면접장으로 가서 발표와 토론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 토론이 끝나면 3면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개별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이 육군해군 공군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육군부사관도 어려운데 특전사 면접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뭐뭐 있다고요? 필기, 체력, 면접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전부사관의 주특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평가만 있고요. 폭파, 통신, 화기, 의미, 정작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특전부사관은 육군부사관하고 별도 선발이기 때문에 육군부사관을 특전부사관이라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별도 선발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령이라든지 학력은 제가 육군부사관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복무도 역시 4년이고요. 모집 시기는 5에서 6회, 여자는 1에서 2회 정도 연간 채용을 한다. 역시 남녀 따로 뽑겠죠. 그리고 신체 조건도 역시 동일한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네요. 어떤 겁니까? 바로 생맥 또는 색약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안경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내가 정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특전무사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이어지고 체력 검정을 먼저 실시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검정이 50점, 여자는 40점, 그리고 면접, 그리고 필기가 10점, 여자가 20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도산증은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질적평가는 뭐 고교 출석부라든지 아니면 BMI가 뭐죠? 그렇죠. 체질량 지수, 학교 때 뭐 종합성적 등을 평가해서 바로 질적평가 등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전무사관은 육군무사관과 상당히 유사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봐도 뭐죠? 바로 체력 검정이 되겠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특전무사관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평가는 육군과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면접평가도 역시 육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대신 A, B, C, D, E를 적어놓은 거는요. 육군무사관은 점수로 해서 매기는데 특전무사관은 점수가 아니라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눠서 2등급을 맞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겠고요. A부터 D등급을 맞았을 때 체력이 월등히 우수하다 그러면 D등급도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등급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동일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5가지 꼭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모든 시험에 다 응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육군 붙었는데 제가 안 가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입대를 안 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시험은 모두 보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육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공군이 됐든 원하시는 부사관에 꼭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썬티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부사관의 합격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합격으로 보답받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본 강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